LG배는 이 돌가리기에서 돌가리기 맞춘 쪽이 흑백 선택권이 있는데 박정환 선수가 돌가리기 이제 선택권을 갖게 되었고 백을 선택하면서 바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한 차례 LG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고요. 신진서 선수는 총 3차례 LG배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영하점으로 시작을 하고 5번째 수로 이렇게 3-3을 들어갔을 때 네. 백이 세력 바둑을 두려면 막는 위치를 나의 돌이 있는 방향으로 막는 것이 맞는데 보통 이곳으로 막아서 두는 바둑보다는 지금처럼 하변 쪽으로 막아서 서로의 모양이 서로가 커지지 않는 쪽으로 바둑을 짤 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워낙 이제 스타일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나는 나의 모양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의 돌이 있는 방향으로 막은 이후에 모양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3-3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삼삼에 들어간 형태에서는 서로 큰 변화를 구하지 않고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3-3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간명한 이 정석이죠.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꽤 많은 시간을 들였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백이 보통 두는 위치로는 하변 쪽 그리고 우변을 둔다고 하면 갈라치기 하는 위치를 많이 두는데 네.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꽤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이 두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작점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네. 하변 쪽으로 두는 대국이 가장 많은데요. 자, 우변은 우변인데 좀 바짝 갔어요. 네. 지금의 위치는 이렇게 대역공을 당하게 되면 백돌도 곤마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위치 자체가 그 다음에 우상기 쪽을 두면서 흑돌을 조금 압박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네, 신진서 선수도 당연하다는 듯 지금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101점을 노리는 상황이고요. 흑도 지금 보여주는 이 붙이는 수, 이 수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능은 붙이고 젖히고 여기를 이제 호구 모양으로 찝고요. 양호구로 지킵니다. 중앙을 하나 젖히고 네. 늘고 상변 쪽을 보시면 흑이 진행을 시켜서 백이 모양도 좋고 집도 늘어나서 상변의 집으로 봤을 때는 흑이 악수지만 어느 정도 벽을 만든 이후에 우변의 한 점을 눌러가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가장 좀 전투적으로 두는 수법은 네. 이곳을 단수치고 여기를 양옥으로 두면은 젖히고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우상기 쪽을 젖혔을 때 백이 흑 2점을 그냥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쳐도 여기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기 집도 줄어들고 패가 진행돼서 이 모양은 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치고 여기를 호구가 아니라 양호구가 네. 아니라 그냥 이어요. 끊으면 중앙을 넣습니다. 우상기 쪽은 실리로 조금 손해를 봐요. 이제 꽉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나야 돼서 좀 실리로 손해를 보지만 지금처럼 중앙 쪽 전투를 시작하는 바둑도 백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보다는 양옥으로 지키는 수가 평균적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구가 아니라 그냥 이었어요. 네, 이 장면에서 네. 박정환 선수가 양호구가 아니라 이곳을 이을 때는 오늘 바둑의 컨셉을 우변 쪽도 가깝게 다가가고 지금 상변 쪽도 강수를 두어서 네. 초반부터 전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예상이 됐던 장면이었거든요. 지금 장면에서 중앙 쪽을 끊고 이렇게 늘게 된다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단수치고 이을 때 상변 쪽을 이은 것과 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 장면에서 나 전투를 안 해야지 생각하면서 늘어서 둘 생각이면 여기가 돌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 양옥으로 되어 있는 게 상변 쪽 모양으로 확실하게 이득입니다. 지금 이었다라는 것은 평범하게 늘어서 둘 생각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수를 치면서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변신을 하죠. 네, 여기서 중앙 쪽으로 늘어서 전투를 하려고 이렇게 돕겠구나 싶었던 장면이었는데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또 변신을 합니다. 네, 우상기 쪽을 이 선으로 빠져두면서 이제 실리로 확실히 큰 곳을 뒀고 물론 이 중앙 쪽의 한 점은 두텁게 잡히지만 여기를 이 선으로 늘어나야지 이 한 점이 나중에 공격을 당하더라도 언제든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집으로 두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선에 늘었습니다. 지금의 진행은 백이 작전이 그렇다라는 거지 흑 입장에서도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백이 상변 쪽을 들지 아니면 우변 쪽 한 점을 움직일지 어디를 둘지 모르겠다 생각했던 장면이었는데 그냥 네. 하변을 뒀어요. 지금 상변 같은 경우는 단수를 치면 바로는 축이 되지만 백의 생각은 이런 곳이 하나 이제 붙여지는 수가 되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좌하계 쪽에 축머리가 있어서 당장 단수를 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진서 구단도 자아기 쪽을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서 여기가 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축으로 단수를 네. 쳐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고 지금의 돌의 위치는 백의 이 간격이 백이
하변을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을 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상변의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네, 박정환 선수는 이 상변을 계속해서 큰 곳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부분적으로 우상기에서도 똑같은 모양이 나왔었죠. 네.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좀 악수가 되지만 박정환 선수는 지금의 진행을 통해서 여기를 찝고 이곳을 젖히는 수를 통해서 하변 쪽에 흙이 들어오는 수를 거의 노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흙이 우상기에서도 비슷한 모양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흙이 여기를 끊고 늘어서 두는 수는 역시나 젖히고 끊을 때 단수 이곳을 젖힐 때 이게 이미 집으로 깨졌고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형태는 흙이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상변이 아닌 우변으로 먼저 갔고요. 네, 우변 쪽에 흙 모양을 조금 눌러놓는 수를 두었고 보통은 이 날일자 간격은 건너 붙였을 때 네. 축으로 이 한 점을 제압하기가 힘들면은 좀 안 두는 수법이긴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여기 돌을 이 두 점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네. 여기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진서 선수도 단단하게 지키면서 날일자를 건너붙여서 잡는 것이 아닌 이 전체 돌의 이제 공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은 의외의 선택을 박정환 선수가 했는데요. 우변 쪽이 진행이 되었던 이 상황에서는 네. 우변 쪽 돌을 안정을 취해주는 뭐 중앙으로 나가나 아니면 변으로 뛰나 이 우측에 한 수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상변 쪽 느는 수 둘 중에 방향상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수를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자리죠. 네, 물론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네.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 수, 한 수의 값어치가 워낙 있는 수라서 실수가 될 리 없는 수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 그래프가 눈곱만큼 떨어져요. 네. 그 이유는 흙이 축으로 여기를 단수 쳐서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 마땅한 축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축으로 잡히는 게 워낙 흙 모양이 좋고 두터워진다라고 평가를 내려서 정말 조금이지만 그래프가 이제 떨어졌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떠나서 축머리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늘어서 둘 때가 많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는 우변 쪽에 있는 이 백돌이 쉽게 공격당하지 않을 돌이다 라고 판단하고 하변 쪽 좁아 보이지만 실리로 좋은 위치를 작점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실전에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긴 장고를 했어요. 이 어깨 짚어 두는 수는 아주 긴 장고는 아니었는데요. 이 네. 장면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였죠. 네. 여기서 신진서 네. 선수가 예상이 되는 이 착점 지점으로는 공격이냐, 네. 집을 지키고 그냥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집으로 두느냐, 그러니까 공격이냐,
집이냐 네. 이걸 놓고 굉장히 오랜 장고를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진서 선수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내키지 않았고 실전에 이제 신진서 선수가 둔 수는 네. 이 수는 공격만으로 봤을 때는 백이 날일자로 빠져나가면 한 칸 뛰어도 나갈 수가 있고 여기로 씌워도 이렇게 흙의 돌과 돌 사이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은 힘들어 보여요. 네.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한 칸으로 두지 않고 한 발이라도 더 백 쪽으로 간 이유는 한 수를 더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크고 단단하게 우변을 막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뒀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 위치였습니다. 백도 나가는 게 일감이었는데 박정환 선수는 방향을 바꿨어요. 네. 여기서도 꽤 많은 시간을 썼죠. 네. 이 장면에서 흙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그래도 주변에 흙돌이 많으니까 일단은 끊어서 어딘가는 좀 잡으러 가자. 와, 2번, 아니, 여길 늘었을 때 흙이 연결을 하는 자세가 워낙 좀 힘이 없는 자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늘어도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막으면은 오히려 이 붙여놓은 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으로 그냥 늘어둘 수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실전에 이 대국이 끝나고 두 선수가 이 복귀를 잠깐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뭐 그래프로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진행에서 여기를 눈목자로 둔 수를 조금 후회를 했었습니다. 이 눈목자로 둔 수로 그냥 한 칸으로 안전하게 집을 지키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이 제스처를 취했었거든요. 자, 박정환 선수가 좁아 보이지만 네. 흙의 돌과 돌 사이를 지금 파고드는 장면입니다. 자, 서로의 돌이 끊어지면서 조금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 우측 공방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보면서 했던 해설은 물론 백이 그냥 나갈 수도 있고 뭐 늘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이 축과 관련된 작전으로 이런 곳을 둬서 흙이 상변을 안 받으면 나가고 상변을 받게 되면은 단수를 통해서 이 한 점을 축으로 잡는 수.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 그래프만 이야기한다면 5대5예요. 하지만 백의 모양, 이 중앙 쪽 모양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기분으로 봤을 때는 네. 백이 우세하다라고 느낄 만한 진행입니다. 받으면 준다면 네. 백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요. 근데 흙도 만약에 박정환 선수가 이 수를 실전에 뒀었더라면 네. 바꿔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바꿔치기는 흙의 우변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둬서. 물론 여기 문이 열려 있어서 집으로 좀 깨지긴 해도 일단 이곳을 잡고 상변 쪽을 둘 때 상변 쪽을 이제 깨러 들어가는 진행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 진행도 그래프로는 그냥 5대5입니다. 하지만 실전에 박정환 선수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지 않았어요. 박정환 선수가 생각한 방향은 우하 쪽에서 우변으로 연결되는 곳에 좀 집을 없애고자 하는 쪽으로 작점을 했습니다. 백은 흙의 진영으로 좀 더 밀고 가면서 흙이 우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변을 안 받고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씌워서 잡으러 가면은 단수 치고 막는 순간 흙이 이런 대악수를 두지 않고서는 우변 쪽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대악수를 두면 백이 우하 쪽에서 흙집을 다 깨면서 크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흙은
단 한 수입니다. 여기 날일자로 우상 쪽과 연결을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이건 뭐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귀를 지키고 백이 맞고 네.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투텁게 맞고 백이 연결할 때 우아기를 지키는 수. 이 진행이라면 가장 무난한 진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난한 진행과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곳을 붙이고 나가면서 흑의 돌들도 네.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백의 돌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공격을 생각하는 방향인데요. 신진서 선수는 실전에서는 막히면 좀 답답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선택이 어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장면인데 신진서 선수가 네. 이 장면만큼은 빠르게 작점을 했어요. 여길 막히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차단하는 수를 빨리 뒀습니다. 이때 박정환 선수가 아주 재미있는 수를 듭니다. 자, 이곳 입구자. 일단 흑이 뭐 귀를 받지 않으면 날일자로 들어가서 흑집을 다 지우면서 백이 크게 살 수가 있어요. 네. 흑은 귀 쪽을 받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붙이는 수와 날일자로 받는 수, 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를 이제 붙여서 받으면 옆으로 딱 붙여서 이으면 넘어가서 백이 집이 나는 건 아니지만 흑도 공간이 없어졌다. 집이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이곳을 차단해서 두면 백이 여기를 이어서 두기보다는 이렇게 패 모양으로 조금 더 크게 패를 통해서 크게 잡는 수를 노립니다. 흑 입장에서는 붙여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 고민이 되는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물러났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연결 동작으로 또 좋은 수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을 느는 네. 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 느는 수가 과연 우아기 쪽 입구자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자, 우아기 쪽을 지금 만약에 이곳을 두고 여기를 입구자 놓으면 흑이 아마 꽉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변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진행을 시켰고 지금 흑이 있는 것이 일감인데 이 날일자가 백이 선수예요. 안 받으면 흑의 날일자 사이를 건너 붙이면 귀의 한 점을 백이 잡으면서 크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받아야 되는데 백이 빠져나가면은 끝내기로 큰 자리를 백이 선수로 했으며 흑의 전체 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만만치 않은 싸움이긴 하지만 흑 쪽이 뭔가 좀 당하고 시작한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기로 막기에는 네. 원래 붙인 수의 의미는 그냥 무난하게 정리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해서 붙였는데 이건 갑자기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계획이 좀 바뀌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가장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신진서 선수가 여기 막는 수에 정말 네.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이 이후의 진행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예상됐던 이 이후의 진행은 그냥 우아기 쪽을 지켰고 백이 차단을 했으니 흑도 두텁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우중앙 쪽을 지키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신진서 선수는 서로 돌이 지켜지는 상황이 되면 네. 포석이 실패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이 어떻게 보면 약간 두터워 보이지만 조금의 빈틈을 찌르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든 좀 복잡하게 계속 이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곳을 딱 끊어서 네.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둬서 물론 흑이 치받고 끊어서 이 한 점을 버리면서 하변 쪽 모양이 커지는 게 대학수지만 우아 쪽을 잡으면 일단 확실한 실리는 괜찮다. 그리고 백이 치받고 끊는 수는 정말 안개 속 앞길이 안 보이지만 이 전투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을 끊었어요.
신진서 선수의 수익기는 큰 문제가 없었던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사실 백이 우아기 쪽에 돌을 버리면서 이 사석 작전을 하는 좋은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박정환 선수는 그냥 평범하게 이 우중앙 쪽의 돌을 살리는 수를 뒀는데요. 네. 사실 이 수로는 우아기 쪽이 지금 이 자리를 두고 여기 한 집 내자고 하면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 끊어도 지키게 되면 포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수가 끝내기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을 때 백이 당장은 씌우는 수가 안 됐는데 여기 날일자 위치로 이곳을 붙이고 끊는 아주 좋은 타이밍의 수가 있었어요. 받아서 준다면 이 단수까지 선수하고 언제든지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그곳을 흙이 물러나지 않고 늘어서 둔다면 미는 수 선수, 막는 수 선수, 여기 단수까지 선수인 상황에서는 날일자가 아니라 장문처럼 씌워서 우아기 쪽은 수상전에서 지더라도 중앙을 꽉 막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진행시켰으면 백이 좀 확실하게 우세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그 수를 놓치고 그냥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는 네. 바둑이 다시 5대5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장면이 신진서 선수가 실전에 이 바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그리고 대국이 끝나고 복귀를 할 때 이야기하는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네. 그래프는 5대5인데 지금의 상황을 신진서 선수는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때 신진서 선수의 모습도 그랬고요. 네. 그럴 만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신진서 선수는 아무래도 이 여기를 끊고 이 진행이 될 때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단수 치면서 한 점을 잡는 수를 둘 때 약간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숨을 살짝 쉬는 듯한 제스처가 나왔었어요. 신재서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은 바둑이 포석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 차단을 했지만 막상 백이 버리고 딱 두는 진행을 하니까 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흑의 원래의 최선은 가장 그냥 무난하게 여기를 입구자 정도 하고 백이 막아가더라도 이런데 이제 뭐 끊거나 아니면 뭐 들어가면서 네. 하변의 모양을 지우는 쪽으로 슬슬 지우는 쪽으로 뒀으면 지금의 그래프예요. 사실상 5대5. 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러고 강수가 등장을 해요. 변화를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민은수, 왜 민은수가 왜 강수냐? 네. 지금 우하 쪽은 항상 수를 안 내줄 생각을 하면은 이런데 이으면은 바로 패가 되기 때문에 수를 안 내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선수로 끊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젖힐 때 이곳을 젖혔다가는 끊기면서 이 한 점이 잡히던 여기에 돌이 수상전으로 문제가 생기던 흑돌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흑이 백이 젖힐 때 빈삼각으로 둘 거면은 여기 이 밀어서 빈삼각 두는 행마가 그냥 입구자 나가는 행마보다 안 좋게 됩니다. 네. 뭐 이제 와서 다시 그런 행마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죠. 참으로 네. 가자니 중앙을 끊겼을 때 이걸 끊겼을 때 이 한 점이나 여기에 흑돌이나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것 같고 중앙을 지키자니 네. 우변 쪽이 그냥 살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뒀기 때문에 우아기 쪽을 잡고 백의 돌이 특히나 하변 쪽 백의 모양이 커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중앙 쪽을 좀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차이가 이제 확 벌어지는 이유는 미리 둬놨던 수가 타격을 입더라도 그래도 실리로 봤을 네. 때는 우아기를 제압하고 두는 걸 이제 정수로 봤던 건데 신지서 선수는 이미 우아기를 제압한 상황에서도 바둑이 안 좋다고 보고 중앙에 강수를 뒀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물러나는 건 앞에 둔 수와 뒤에 둔 수가 결이 너무 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우하의 상황이 바뀐 건 실리로 크긴 커요. 네, 그렇죠. 우아기를 흙이 다 잡고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공짜로 살았거든요. 네. 아직은 그 우하를 살려준 대가를 눈에 띄게 찾지는 못했는데요. 네. 지금 우변에서의 백의 수순이 정말 멋졌습니다. 일단 우아기 쪽에 사는 수를 만들어 놓고 네. 또 살기 전에 지금처럼 먹여치고 이 단수 치는 수를 통해서 흙의 모양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수를 뒀는데 네. 이 수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신진서 선수가 전체 돌의 공격은 어렵다고 보고 백돌의 일부분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붙였는데요. 뭐 반은 잡아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바둑이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지금의 흙의 수가 백의 돌 조금은 잡을 수 있는 수순이 되는 이유가요. 흙은 여기 있는 수가 언제든지 잡으러 가는 수 때문에 선수예요. 그렇게 본다면 백이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네. 단수를 치고 입구자 되는 모양으로 환경 모양을 두게 된다면 이 백돌 넉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잡긴 잡았지만 우아기 쪽이 백이 산 게 집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둑은 백의 확실한 우세가 되었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지금 장면에서는 정말 확실한 우세를 이제 생각을 했을 만한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의 몇 수에서 네. 저는 또 한 차례 놀랐는데요. 지금은 백이 확실하게 집으로 앞서 나가고 바둑이 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 칸을 띄어서 중앙으로 탈출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 되게 생각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박정환 선수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런 교환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래도 집으로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교환을 지금 진행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확실한 선수고요. 여기였어요. 지금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흙이 이거를 따내면
도망가면 지금의 이 진행이 백이 악수가 전혀 없다. 네. 오히려 나중에 끝내기 될 때 이걸 백이 여기까지 선수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놓는 게 이득이다. 흑이 잡으러 가게 된다면 있는 수가 흑돌 전체를 차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이 빠져나가면 네. 흑돌도 백돌이 이 상변 쪽으로 가다 보면은 흑돌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공격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여기 호구까지 선수를 하려고 뒀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도 그렇게 쉽게 해주진 않았고요. 네. 백의 지금의 수법은 흑돌을 잡으러 간다라는 수법이기보다는 흑의 돌을 먼저 중앙 쪽에서 공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변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수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앙 쪽으로 젖히지 않고 아래쪽으로 젖힐 때는 아니 백이 그냥 평범하게 두고 있으면 많이 좋은데 이걸 무리하게 바둑 어려워지게 이거를 잡으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한 점을 희생타 삼아서 여길 늘어서 두면 아무래도 한 점을 안 버려도 되는 돌을 버렸기 때문에 아주 조금 손해지만 백돌이 여기가 하나 늘어져 있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이제 두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흑이 이어서 이 한 점을 잡으면 중앙 쪽 단수 한 방 치고 넘어가면은 물론 하변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교환 없이 넘어가는 게 이득이지만 네. 여기도 늘어져 있고 여기도 단수 쳐져 있으면 중앙 쪽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집으로 약간 손해여도 두텁게 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신진서 선수가 집으로는 어차피 이기기 힘들 거라 보고 부분적으로는 정말 많이 손해가 네. 되는 수를 뒀어요. 과감한 결정이었는데 하변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변을 그냥 살릴 수 있는 돌을 그냥 내가 둬서 네. 돌을 버리는 수를 뒀습니다. 어차피 집으로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이곳이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가 돌이 오면은 네.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을 바로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수입니다. 여기서 신진서 선수의 착점이 중앙 쪽을 여기를 씌우려다가 좌상기를 붙였는데요. 씌워서 두게 되면 결국 여기가 지금 다 흑이 선수가 돼요. 선수가 되는데 나가고 끊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모양이 아주 절묘합니다. 단수, 빈삼각 끊었을 때 여기가 자충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의 손이 네. 느는 수를 두고 원래 여기를 둘려다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좌상기 쪽을 붙였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 두 선수의 복귀에서 좀 재밌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이제 하변 쪽에서 신진서 선수가 워낙 집으로 손해를 보는 수를 두고 좌상기 쪽을 붙이니까 좌상기 쪽에서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라도 두텁게 네. 두는 수를 실전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이걸 늘기 전에 이 늘어서 여기를 버리기 전에 먼저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다면 쉽게 늘기는 어려웠겠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변에서 집으로 흑이 손해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붙였다면 백이 늘어서 두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 막아서 뒀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 놓고 하변을 결정 지었는 게 어땠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좌상이 실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겠네요. 조금 더 이제 다른 변화가 네. 일어났을 것입니다. 실전은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가 좌상기 집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네. 최대한 돌을 두텁게 두면서 사고가 안 생기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 쪽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 지금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전에 박주환 선수가 얼마나 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돌이 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백이 있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조금만 돌이 오면 백이 흙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거를 실전에 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이 탈출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장면인데요. 네. 이미 뭐 정확한 실기가 다 돼 있을 텐데도 몇 번이나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흑이 집으로 하변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 중앙을 잡으러 가는 수순인데 절묘하게 이 자충 관계로 인해서 백이 하변 쪽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연결을 하기 전에도 교환들을 좀 하긴 했어요. 네. 박정환 선수의 이런 수는 백의 돌이 다 살아간 이후에 네. 계속해서 막상 이 한 점을 살리고 나가면 흑돌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 두어놓는 수순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박찬환 선수는 정말 너무 완벽하게 두려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어차피 대마만 살면은 많이 이겨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살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수순을 다 지금 작점을 네. 합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이 박정환 선수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박정환 선수 바둑의 최고 장점이지만 네. 가장 최근에 정말 가끔이죠. 역전패 당하는 대국들을 보면은 오히려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서 안 해도 될 만한 수순에서 그 교환을 하는 바람에 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때문에 흔들려서 역전을 당하는 바둑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냥 매 순간 최선의 수를 찾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결국 베개돌이 하변 쪽과 무사히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정수로 둔다면 이런 네. 곳을 이제 단수치고 백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지키면서 이제 끝내기로 두는 게 정수인데 어차피 반면으로도 지금 져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좌상기 쪽에서 변화를 만들어 봅니다. 이 수는 이제 끊어서 두면은 이제 바로 단패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인데 백도 지금처럼 둬서 흙이 이으면 막아서 자충이라서 수상전이 이겨 있고 이곳을 늘면은 단패이긴 하지만 여길 네. 막아서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 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의 값어치가 줄어듭니다. 실전에는 꽤 흔들릴 법한 장면이었는데 박정은 선수가 또 잘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좌변 쪽을 넘어가면서 네. 좌상기 쪽 이제 패를 좀 생각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둬서 패를 할 수는 있어요. 패를 할 수는 있지만 백한테는 막는 수, 잇는 수, 미는 수 이런 데 들어가는 곳 자체로 패감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길 이 한 점을 살리고 좌상 쪽을 따낼 때 이런 데 한 칸 뛰면은 중앙 쪽에 있는 흑도를 도저히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흑이 버티기가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돌을 거두었고요. 박정은 선수가 정말 그 길고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